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로스앤젤레스시가 내일부터 열흘 동안 3,200가정에 해당되는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미국 내 가장 큰 도시가 됐습니다. 포크로저는 최근까지 이어졌던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9월 달에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게 새로운 노멀이 되고 있으며 당분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기후변화 기금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이거나 연수입이 1억 달러 이상인 억만장자 약 700명에게 자본소득세 등을 받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식품의약국 자문단은 어린이 백신 접종을 승인했고 질병통제국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부스터샷 접종 이후 4차 백신 접종도 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인앤아웃 버거 두 번째 스토어가 백신 관련 룰을 위반해 문이 닫혔고 백신 접종을 거부한 뉴욕 경찰의 4분의 1도 내일 봉급 없는 정직 처분을 받습니다. 친공화당 성향의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를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 기소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온대성 저기압 폭풍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시카고가 정말 미국 대도시 가운데서 가장 큰 규모로 기본소득 지급을 하는 주가 곧 될 것 같다. 오늘 투표를 하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액수를 보니까 내일부터 신청을 받는 로스앤젤레스시가 조금 더 컸습니다. 물론 양쪽 도시의 이 기본소득 지급에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돈을 무슨 돈으로 하느냐 이런 성격 같은 것은 다르지만 일단 로스앤젤레스가 액수가 더 큰데요.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것이 지금 누구는 지갑이 두둑해서 소비를 한다. 누구는 또 엄청 많이 자산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포크로저 같은 게 주택 차압이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차압을 해도 된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시행이 되고 그 사이에는 그동안 쭉 케어스 액트라는 연방 정부의 포크로저를 유예하는 주택 압류를 유예하는 그러한 것들이 시행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시간을 벌었답니다. 시간을 벌고 어떤 방법이 내 집을 뺏기지 않는 그런 것을 찾아갔기 때문에 9월 달에는 8월 달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또다시 늘어날 수 있다. 뭔가가 자연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방안을 주입을 한 거죠. 연방정부가. 그래서 숨은 쉴 수 있게 됐는데 다시 이제 이 포크로저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괜찮았다 나빠졌다 괜찮았다 나빠졌다 하는 그런 상태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포크로저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 같은 경제 전망이라기보다는 이 케이스에는 예정됐었던 것이 오는 거죠. 이 같은 기본 사항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서 기본소득을 시행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가 인상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땡스기빙 데이 할러데이 때는 돈을 가장 많이 써야지 된다 했는데 그 물가 인상이 식품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가 인상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뉴노멀이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물가 인상에도 뉴노멀이 돼서 아직은 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올해 말 내년 초 계속 물가는 오른다는 것으로 각오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3, 4분기의 물건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도 일부는 너무 어렵지만 일부는 또 물건을 사주니까 계속 오를 수도 있고 물가가 올라서 무슨 비용 많이 들지만 많이 팔면 비싼 값에 많이 팔면 회사는 이윤이 또 많이 남습니다. 손해보는 회사들도 있지만 물건을 못 팔아서
덩치가 크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 공급망의 위험에서 빠져나온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알버슨 그 마켓 업계에서는요. 그리고 치폴레 그 아이들이래요. 죄송합니다. 다 같은 성인인데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치폴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박스에 들어있는 것을 많이 파는 레슬레 같은 데가 이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장난감과 선물도 8월 달부터 이제 가장 그 유명한 장난감 회사가 그 해스브로잖아요. 8월 달에 올리기 시작해서 앞으로도 계속 올리는데 추가 비용을 다 지불하고도 이런 회사는 이윤이 1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의류도 면, 티셔츠, 진, 또 뭐 운동화 같은 것 값이 계속 올랐거나 이미 올랐거나 앞으로도 오르고 있고 해서 이제 팬데믹 때 돈을 쓰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것도 있고 아직은 괜찮다 하는 사람들 층이 100%에서 상당수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까지는 올라도 견딜 수 있고 또 그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이윤의 폭도 더 커지는 그런 회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만은 뭐 며칠 전에 그 제롬 파월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공급망도 걱정이고 인플레이션도 큰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매업자들이 의회에 지금 로비 중입니다. 항구 24시간 가동을 해도 이게 물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며칠 전에 지적을 해드렸던 것처럼 트럭 기사가 모자란다. 트럭 기사 되려면 나이가 21살 돼야지 되는데 운전면허증도 몇 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소매업소에서는 이제는 트럭 기사를 18살도 할 수 있도록 19살, 20살도 그러면 이제 3년에 이 인구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21살 그 이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왜 이걸 로비하느냐. 이번에 기간산업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복지 뭐 지출안 이런 것에 그처럼 그럼 18살, 19살, 21살을 지금 모자라고 있는 한 8만 명 정도 모자란다는 트럭 기사로 키우기 위한 트레이닝 피 같은 것도 돈도 그렇고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기간 시설도 기반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소매업소들이 굉장히 의회에 로비를 하고 있고요. 뭐 쇼핑 비용을 낮추는 이것도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내년까지 싼 물건은 기대하지 마시라.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프로모션 없고 디스카운트도 없고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수요는 많고 공급은 없는데 어찌 그렇게 되겠어요? 저도 어제 보니까 자동차를 새로 리스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제가 리스해서 타던 자동차를 그냥 다시 샀는데 살 때 제일 처음에 이제 리스할 때 계약하던 그런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보다 액수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이게 다른데요 했더니 요즘은 자동차가 없으니까 이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형태로든 원래 것보다 어떤 때는 낮을 수도 있고 되게 비슷하게 가죠. 똑같게 가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에는 더 올리도록 그것은 이제 이름 붙이기 마련이니까 무슨 비용에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3년 전에 리스 페이퍼에 계약을 했었던 그 자동차 만약에 내가 3년 타다가 사면은 얼마다 하는 그 액수보다 비싸게 주고 그 사인했다니까는요 어제 그런 식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요. 인벤토리가 없으니까 프로모션 없고 디스카운트 없을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되고 이런 상태에서 로스앤젤레스가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는 발표를 할 겁니다. 대상이요 1년 동안 저소득층 3,200가구에 한 달에 $1,000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그 $1,000를 어디에 써야지 된다. 아이 교육비에 아니면 식료품을 사는데 그런 룰도 없습니다. 자격은 다만 18살 이상으로 로스앤젤레스에 살아야지 되고 연방 빈곤층 딱 그 선이나 그 선 아래 돈을 버는 사람 그리고 또 조건이 있다면 적어도 그 가정에 한 명의 그 자녀가 어린 자녀 미성년자가 있거나 아니면 그 임신을 했거나 이제 그 여성이 임신을 했거나 이런 임신 중인 자녀가 있거나 원래 자녀가 커가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은
돈은 어디에 써야지 되는 룰이 없이 3,200명에게 한 달에 $1,000씩 주는데 신청을 내일부터 열흘 동안 받는다고 하니까 신청자가 굉장히 많겠죠. 아직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룰을 발표하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계속되는 뉴스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격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랜덤리 그 어제 말씀드린 시카고처럼 그렇게 이제 추첨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 로스앤젤레스는 시카고와는 달리 시카고는 연방 정부에서 받았던 그 기금으로 5천 가구에 한 달에 $500씩 1년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럼 로스앤젤레스는 3,200가구에 한 달에 $1,000씩 기간은 같은 1년인데 로스앤젤레스는 결국은 3,800만 달러거든요. 이 예산이 납세자의 세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 3,800만 달러 가운데 1,100만 달러는 LA 경찰국의 예산에서 빼온 것. 이것은 왜 빼오기로 결정을 했냐면 지난해 기억나시죠?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은 뒤에 뭐 경찰이 뭐 이렇게 그 권력을 남용한다 해서 그쪽 예산을 줄여서 커뮤니티에 쓴다는, 특히 소수 커뮤니티, 흑인 커뮤니티에 쓴다는 그 조건 아래 경찰 기금을 조금 줄였었죠.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그게 1,100만 달러가 여기에 이제 저소득층 가족에게 가는 것이고요. 원래는 에리카 세리 시장이 세금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주는 기금 이런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마다 시마다 이 경우는 시카고 시와 로스앤젤레스 시가 다른 거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카고 시에서는 연방정부의 그 기금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로스앤젤레스는 에리카 세리 시장이 이제 법률 자문들과 의논을 해봤더니 연방정부 기금을 이렇게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아주 추세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기본소득이 스타크튼에서 시작돼서 뭐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군데, 캘리포니아주에선 특히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주의 딸이 운영하는 또 비영리 기구가 있습니다. 그 비영리 기구에서 이렇게 그 돈을 그 마련하고 해서 캄튼에서 지금 뭐 800명 정도가 또 뭐 비슷한 이 같은 기본소득 지급을 받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뭐 샌프란시스코 여러 군데서 있는데 또 그 미시시피주의 잭슨이라든가 또 뭐 버지니아의 리치몬드 같은 데도 역시 기본소득 지급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피츠버그 북가주의 또 오클랜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어떻게 신청하시는 것인지 나오면은 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물가는 불안정하고 포크로저는 당분간 몇 개월 사이에는 조금 멈춰졌다고 하지만 앞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생길 테고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일자리도 만들고 수입도 늘리고 뭔가 사회를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이끌어가야지 된다. 그게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아젠다로서 기간산업안과 사회복지, 기후변화 등등등을 포함한 지출안이 있습니다. 이 지출안은 3조 5천억 달러에서 지금 1조 7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1조 7,500억 달러까지 낮출 수도 있다고 백악관에서 얘기했지만 될지 안 될지도 모든 것이 다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시행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연방정부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빚으로 살아가는 국가인데 빚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국가인데 해서 그 돈을 마련을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원하는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가 오고 가고 하다가 어제 드디어 연방 상원에 이제 민주당의 그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인 론 와이든, 오레곤이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107페이지나 되는데 이것을 요약을 하면은 세금을 물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원에서 원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억만장자들의 한정이 된다는 겁니다. 800명 조금 안 되고 700명에서 800명 사이. 그래서 엊그제 제가 1000명 아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것도 둘로 나뉘어서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억만장자죠. 그리고 이미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사람. 이 두 가지.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이거나 그 연수입이 1억 달러인 사람은 하나 조건이 있네요. 3년 연속, 지난 3년 연속 연수입이 1억 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세금을 물게 하는데 어떤 세금이냐면 지금은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셔서 뭐 1년에 5천 달러를 이득을 만약에 보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팔았을 때 세금을 내잖아요. 팔지 않으면 세금 안 내도 되죠. 그런데 이 케이스에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팔지 않고 있다가 다음에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손해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도 그렇게 되는데 이 억만장자들에게는 팔지 않아도 그 세금에 대해서 이제 그 수익에 대해서 주식 같은 데 투자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또 돈을 거둬들이고 또 그 밖에도 너무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렇다 하고 딱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줄기만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세금도 이제 팔기 전에는 부동산 세금이야 당연히 낼 수 없죠. 그런데 뭐 이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것, 또 그 기프트, 선물 주는 것, 유산 여기에 대해서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또 많이 약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또 여기도 세금을 자본소득세로 계산을 해서 물론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무슨 뭐 생명보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세금에서 혜택을 보게 되는 스몰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는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다 하고 계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금을 안 내고 유예해서 나중에 또 돈을 조금 덜 벌고 마이너스가 났을 때 이렇게 하고 했었죠. 그것을 이제 안 하게 한다. 이런 형태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연방 정부 수입이 10년에 2조 달러 정도는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론 와이든 의원이 오레곤주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이 하는 얘기는 억만장자들이 세금 회피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다. 이게 이제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 아마존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굉장히 싫어하죠.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무척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론 와이든 의원이 어제 한 얘기도 미국에서 일해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본인들은 텍스를 내는데 억만장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거죠. 그 해에 벌었으면 그 해에 그 주식 투자한 것도 그 해에 벌었으면 그 해에 세금을 내라. 조금 번 사람까지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자산이 10억 달러 이미 있거나 지난 3년 동안 1년 수입이 1억 달러 이상인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반응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되느냐. 그럼 누가 뭐 열심히 벌려고 하겠어. 경제에 해가 된다. 그리고 법적으로 분명히 도전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 통일이 된 게 아닙니다. 상원에서 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이 같은 안을 내놨는데도 조 맨신 민주당 웨스트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이 안에 반대한다고 했고 어젯밤에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조 맨신 의원과 크리스틴 시에나 애리조나주 세금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이 의원들을 만났는데도 조 맨신 의원의 아침 반응은 노이고 뿐만 아니라 하원과 상원도 어떻게 사회복지 시스템과 기간 산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의 의견 차이가 큽니다. 지금 상원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된 그런 의견에 따라서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내게 한다 하는 게 나왔는데 하원에서는 왜 그걸 억만장자에게만 한정을 하느냐.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를 올려야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최고소득세 37%를 39.6%로 올려야지 된다. 이것은 연소득이 혼자일 때는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 커플일 때는 45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40만 달러 미만 버는 사람은 전혀 세금 인상이 없다라고 공약한 것은 지키는 안에서 하원은 숫자를 더 많이 억만장자 뭐 700명에서 800명 사이뿐만이 아니라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것이고
법인 세율은 지금의 21%에서 26.5%로 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누진세 같은 거, 부가소득세 같은 것 3%, 1년에 뭐 한 5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 3% 누진세 내도록 하고, 최저법인세는 뭐 15% 정도로 뭐 어떻게 해서 뭐 하고, 뭐 이런 아무튼 것을 하원은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된다고 하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완전히 민주당 내에서 상원과 하원이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원에서 내놓은 것, 억만장자에 대한 그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내년 2022년 그 세금률부터 적용을 하게 된다 하는데, 목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로마로 떠나서 G20 정상회담 또 그 기후변화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 합의를 이기를 백악관도 원하고 민주당의 지도부도 원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때 미국에서 쓰는 그 단어가 있죠. sea change라는 표현을 하죠. 만약에 지금 그 상원에서 내놓은 이 같은 안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 그것은 뭐 상전벽해다 이 말이죠. 너무 그 변화가 큰 거죠. sea change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멀리 내다보진 않아도 되고 이제는 곧 이번 주 안에 도대체 어떻게 결론이 내서 기간 산업안도 통과되고 또 그 사회복지 지출안도 통과돼서 시중에 돈이 조금 더 풀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광고 들으시는 동안 레이티스트는 좀 점검을 해서 전해드리겠고, 인앤아웃 버거와 뉴욕 경찰도 주목받고 있고요. 그 밖에 제가 어제 오늘의 미국 방송이 끝나고 생각하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후배를 만났었어요. 전에 저희 이 업계에서 미디어 업계에서 일하던 후배를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후배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늘 하셔야지 되는 뉴스가 있죠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어쩌면 내일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는 꼭 정규적으로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흐름을 조금 읽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달라졌어요. 오늘 출근을 하니까. 그리고 어제 후배와 떠나서 헤어져서 뉴스를 점검하는 그 순간부터 여전히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될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더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일주일은 조금 더 됐나요? 보도해드린 지는 일주일 안 되는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있는 인앤아웃 버거가 이제 그 지역의 보건국의 룰을 따르지 않아서 하루 문 닫았다가 실내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밖에서만 한다. 그런데 계속 백신 접종한 손님들을 체크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일이 역시 이번에도 그 북가주입니다. 이 업소도 문을 지금 닫았는데 인앤아웃이에요. 계속 위반하고 경고도 줬고 4번 티켓도 줬고 또 벌금도 냈습니다. 뭐 한 케이스당 뭐 거의 $2,000 이 정도씩 벌금도 냈는데, 공공건강 룰을 로컬에서 딱 만들어 놓고 실내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백신 접종을 받았는지를 검사해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습니다. 그쪽에 베이 지역에서 했었던, 이번에는 어딘가요? 그 프레젠트 힐에 있는 570 콘트라 코스타 블루버드에 있는 인앤아웃인데, 지금 로컬에서 건강 룰을 정해놓은 것이 개인의 비즈니스를 침해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마 이 지역은 지난번에 베이 지역은 꼭 그 백신 접종 증서를 봐야지 되는데, 이 지역은 아마 네거티브라는 것만 보여주면 또 되는가 봐요. 로스앤젤레스도 이제 그렇게 해서 곧 집행을 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검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어떤 정부의 백신 정책도 거부한다라는 것이 이 회사의
법률 자문이 지금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앤아웃에 대해서는 로스앤젤레스가 테스트가 됩니다. 11월 달부터 실내 안에서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네거티브라는 사흘 안에 이런 증명서를 내놔야지 되는데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그 인앤아웃 버거가 16군데나 있대요. 대체로 이제 샌프란도 지역에 많고 뭐 로스앤젤레스 여기도 있고 뭐 페사디나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싸고 맛있으니까 인앤아웃 버거가 이제 싸고 맛있고 냉동 안 쓰고 하니까 조미료도 없다고 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라도 먹고는 있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이것을 집행을 할 때 인앤아웃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아마 그때가 되면은 굉장히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북가주 2군데에서 거부하고 공공 룰을 보건국의 룰을 거부하고 문 닫은 것처럼 한다면은 더 큰 전국적인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지역마다 다 달라서요. 여러분들께서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이라면은 카드를 가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QR코드를 꼭 챙겨 두셔야지 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도 로스앤젤레스 시가 다르고 LA 카운티가 또 조금 다르고 LA 카운티도 그런 것을 체크하기를 권고는 합니다. 그러나 의무화는 아니거든요. 로스앤젤레스처럼.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도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는 시티 오브 로스앤젤레스가 아닌 것 같은데도 로스앤젤레스인 것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의 경찰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되는 데드라인이 금요일인 내일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이면은 내일 모레네요. 이렇게 날짜 계산을 또 못하네요. 제가 금요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에 제가 내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금요일이 데드라인입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다면 지금 뉴욕 경관의 경우는 적어도 한 번 백신 접종 맞은 사람이 73%는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퍼센테이지로 그대로 간다면 금요일인 내일 모레 뉴욕에서는 딱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봉급 없이 집으로 가세요. 일단 쉬세요. 백신 접종 받으실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뭐 경찰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부작용이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뭐가 있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이유로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 문제죠. 우선 기본적으로는 백신 접종을 뭐 국가가 무엇이든지 의무화하는 것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판단을 해서 이게 훨씬 대중에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외는 두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도 이제 더군다나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또 이 안전과 그 안전, 건강 안전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경찰도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완전한 그 안전을 이렇게 그 도와주는 직업군인데 그 직업군에서 맞지 않는다. 백신 접종을 맞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람을 각양각색층의 사람을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경찰인데도 이게 안 한다 해서 문제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 경찰 내부에서는 워낙에 마초맨이 많으니까 내가 그까진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겠어 해서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생각은 다 다른데 생각은 똑같을 수는 없는데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어떠한 일 쪽으로 갈 때 무리 없이 더 잘 돼가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안 되는데 미국은 그다지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이저가 신청한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들의 그 백신 접종을 식품의약국에 자문단은 권고했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어제 17대 0이었거든요. 그럼 며칠 안에 식품의약국의 전체적인 회의에서 최종적인 승인이 나오고 그리고 나면은 질병통제국에서 또 한 번 식품의약국의 결정을 리뷰를 하고 결정을 하죠. 그게 아마 오늘이 10월 27일인데 11월에 빠르면 첫 번째 주에서부터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타임 스케줄로 지금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병통제국은 그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18살 이상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부스터샷을 맞았더라도 이 경우는 4차
4차 접종도 하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오히려 그 mRNA 방식이요. 파이저나 모더나 백신으로 1, 2차 맞고 3차 부스터샷 맞고 또 6개월이 지났을 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네 번째도 맞을 수 있다. 그때는 그 mRNA 뭐 모더나가 됐건 파이저가 됐건 그리고 존슨앤존슨으로도 보충 맞을 수 있다. 지금 이런 권고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말씀 좀 많이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했었던 것이 희망사항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드브라벅스 백악관의 전에 그 코디네이터였던 분이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미스 스카프라고 불리잖아요. 날마다 스카프를 하고 나와서 그 이분이 이제 하원 청문회에서 10월 21일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코디네이터로 올해 이렇게 일을 해봤더니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 한 그 사망자를 30%에서 40%는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 수없이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초기 사망자를 30% 40% 줄이지 못한 것이다. 뭐 예를 들면 뭐 실내에서 뭐 마스크 착용 의무화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예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테스트도 많이 해야지 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떻다 해서 이제 그 사람들 격리하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썼던 뭐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특히 선거에 집중하느라고 팬데믹에 시간을 많이 쓰거나 이런 게 없는 것. 뭐 팬데믹을 정치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가져간 것도 있고 그런데 개인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고요. 의회 증언을 한 것이 이제 나오고 있고 또 제약회사 머크사가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미국이 치료제를 굉장히 비싼데 이것을 가난한 나라의 아시아나 그 아프리카의 105개국이군요. 그러면 뭐 대부분 원하는 나라는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런 나라에서 자체 생산을 하도록 다 레시피를 준다는 겁니다. 음식으로 말하자면. 다 그렇게 줘서 싸게 그쪽에서 생산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하는 비영리 재단을 통해서 그 메디신스 패턴트 푸라는 그런 그 비영리 재단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로열티 없이 이 머크사에 돈 내고 그게 큰 돈이잖아요. 그거 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브라질에서 상원에서 결국은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네요. 자이르 볼소나로를 형사 기소한다. 이게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60만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브라질에서도 그것도 이 대통령도 뭐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고 백신은 무슨 백신 이런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6개월을 조사를 했어요. 브라질 의회에서 11명 의회 멤버가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12개 혐의로 기소를 한다는 겁니다. 기소를 최종적인 것은 물론 검사가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결의안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이거 범죄다. 협잡이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원주민을 학살했다던가 공공기금을 착복했다던가 그리고 특히 무슨 뭐 하이드로크로로킨 같은 것을 치료제로 먹으라고 홍보를 했다던가 이것도 범죄 행위에 들어갑니다. 브라질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7대 4였거든요. 그를 기소해야지 된다. 7, 4. 최종적인 기소는 이제 그 검찰총장이 하겠죠. 검찰총장이 기소하고 수사할지를 결정을 하는데 이 검찰총장은 바로 브라질에 이렇게 의회에서 기소하라고 한 그런 그 대통령이 임명을 한 자이르 볼소나로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검찰총장이니까 언제나 그의 방패막이가 됐으니까 이번에도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근데 뜻은 보여준 거죠. 의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세계의 지도자가 반인륜적인 이런 정도의 케이스에서 그런 그 범죄로 기소가 되고 하면 이거는 국제 법정에 가잖아요. 그렇게 됐고요.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보도해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구글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나지만 search 엔진이죠. search 엔진, 검색 엔진의 자이언트인데 자이언트 영화 음악이 생각나서요, 갑자기. 그 구글이 3, 4분기에 지난 14년 만에 최고 분기 수익을 냈답니다. 뭐 주식값도 어제 보니까 뭐 이런 발표가 나오기 직전부터 뭐 3%, 4%씩 올라가고 하던데 3, 4분기 수익이 거의 2배였답니다. 이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요즘 인터넷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시는 분들 무척 많으시죠.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구글에 광고를 하시는 겁니다. 한인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광고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형태로 스몰 비즈니스가 디지털 광고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그리고 이 경우는 세 개가 다 공통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오르고 수익도 오르고 세계적으로 광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26%가 늘어났답니다. 그렇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전문가들은 한 뭐 15% 늘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세계적인 광고 비율이 26%가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내용은 이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새로운 미디어를 또 만들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뭐 자신 이력서 같은 거 이렇게 올리는 링크드인 있죠? 그 링크드인의 공동 창업자인 그 리드 호프만 씨 그리고 조지 소로스 그 밖에 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팩트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를 만들겠다 해서 회사 이름은 Good Information Inc거든요. 좋은 정보 회사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민주당 성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사실 기반의 정보 이렇게 하면서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직접 무슨 뉴스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로컬 뉴스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만큼 뭐 이쪽도 완전히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뉴스를 만들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없다 해서 돈 너무너무 많아서 더 이상 돈 벌 필요가 없는 사람들 돈을 갖고 있는 자산을 나눠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만든다고 하니까 한번 뉴스가 되는 거죠. 아무리 진보가 주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알렉 볼드윈의 그 총기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뭐 기소 가능성 열어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배우 알렉 볼드윈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러스트라는 이 영화에 알렉 볼드윈은 할아버지로 출연을 하는 그 도망자 도망자이면서 본인도 도망자죠. 손주를 보호하고 하는 그 장면에서 총이 장전이 안 된 줄 알고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소품을 준 사람에게 그게 앤틱 총이라고 하더군요. 해서 연습을 한 거랍니다. 그러다가 총을 쏴서 촬영하던 그 여성이 숨지고 촬영 감독은 아니지만 아무튼 촬영 기사가 숨지고 감독은 다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우로서는 책임을 묻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 콜드건이다. 핫건이 아니다. 얘기를 들고 연습을 한 거니까. 연기 연습을. 리허설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단순 사고다. 그러나 제작자로서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알렉 볼드윈이 이 영화, 저예산 영화의 제작자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걸 안전을 충분히 했어야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썼어야지. 그 총기 관리하는 사람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스텝을 거치면서 안전을 확인을 했어야지. 한 사람에게 맡겨둬서는 안 됐어야지. 그리고 무슨 사건이 있었을 때 의료진들도 충분히 거기에 이렇게 대기를 시켰는가. 이런 면에서는 제작자로서는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아주 새로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떤 분께서 제가 자동차 말씀드렸더니 그 나중에 살 때에 그 차의 밸류는 바꿀 수 없습니다. 네, 차의 밸류를 바꾼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무슨 뭐 이걸 거래할 때에 전에는 없었던 어떤 추가 비용 같은 것을 추가를 하더군요. 네,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보고 또 제목을 보고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쓸 방향의 사설이 아니라고 짐작을 되면서 읽었더니 역시 원래의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과연 기본적으로는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담이 됐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을 민주당은 캐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굉장히 정치적인 조사 과정입니다. 의회에서 조사하는 것은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주도하는 측에서 항상 자신들의 당의 입장에서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스티브 배넌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였고 1월 6일 의사당 사건을 전후로 해서 본인의 팟캐스트 워룸 등을 통해서 많은 것을 독려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다 스케줄 같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왜 방송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전혀 상황은 모르는데 본인이 예측을 해서 내일 이런 일이 정치권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고 그 다음날 방송할 때는 내가 맞췄지 거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정보가 미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이 스티브 배넌이 1월 6일 의사당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그 바로 전에 본인의 팟캐스트 워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여러 가지들이 의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다 이제 주모자들과 어느 정도는 연결이 있고 기획이 있고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얼마나 연결이 됐는가 하는 것을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티브 배넌이 소환장을 받고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면책 특권을 주장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는 면책 그 특권을 쓸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연방 정부에서 면책 특권 같은 것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어떠한 중요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거나 결정하는 그 단계에서 같이 대통령과 대화한 것을 말하지 않을 특권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스티브 배넌은 2017년 여름에 수석 전략가 자리를 말하자면 해고당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통령과 얘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증언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 많은 공화당이 바라는 바처럼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도 또다시 이런 조사를 하고 싶을 때 이 스티브 배넌의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기소하지 못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 우리가 훨씬 큰 손해다라고 얘기하면서 스티브 배넌을 기소해야 된다는 그런 그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나요? 뉴저지,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들 지금 폭풍 몰아치고 비바람 몰아치죠. 조심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